안녕하세요, 분석장인입니다. 오늘 데이터 분석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구글 옵티마이저라는 플랫폼과 함께거든요. 자,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데이터 분석은 세 가지의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더 많은 석학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제 생각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탐색 분석. 탐색 분석. 말 그대로 값이 어떻고 평균 값은 어떻고 표준 편차는 어떻고. 두 번째, 비교 분석. 어떤 페이지, 이 페이지가 두 개가 있었을 때, 혹은 키워드가 두 개가 있었을 때, 이 두 개의 홈페이지, 이 두 개의 페이지들 중에서 어떤 페이지에서 방문자가 더 많이 일어나는지, 전환율이 더 많이 벌어지는지, 이 두 가지의 광고, 키워드, 콘텐츠 중에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내 고객을 더 많이 데리고 오는 키워드나 콘텐츠는 무엇인지, 결과적으로 전환을 가져오는 키워드 콘텐츠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측 기법입니다. 일단은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 셋 다 기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핵심적으로 이제 점점 딥하게 넘어갈 때, 탐색에서 비교로, 비교에서 예측으로 넘어갈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전 단계보다 더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가 전제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탐색은 데이터가 많아야 돼요. 그리고 비교를 하려면요, 이 비교는 정말 다대다가 아니라 1대1 형식이라서, 페이지와 페이지, 키워드와 키워드, 매체와 매체, 약간 이런 1대1 대응이라서 사실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야 되고요. 데이터가 많이 안 쌓인 상태에서 그냥 생각 없이 바로 의사결정을 해버리게 되면, 예, 이게 어떤 분석하지 않고 바로 이제 의사결정으로 가게 되면 갑자기 여러 값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하나의 키워드를 단순히 성과가 안 나온다고 해서 쭉 예산을 낮춰버리면요, 이 키워드에 딸려있는 여러 가지 값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 이 키워드 때문에 들어온 방문자, 예를 들어 이 키워드에 딸려있는 뭐 가격, 뭐 클릭, 노출수, 여러 가지 값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키워드 하나를 스펙 하나만으로 바로 데이터가 많이 안 쌓인 상태에서 바로 오프 시켜버리면 상당히 잃어버릴 데이터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예측으로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더더욱 많이 필요하고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일주일 이하 데이터는 일단 데이터로 취급을 안 합니다. 거의 뭐 이거는 분석 불가능한 수준의 값 정도로 이제 보고 있고요. 못해도 2주. 뭐 이제 사이즈도 사실 뭐 이미지 데이터는 사실 기가바이트는 당연히 넘어야 되지만, 텍스트 데이터인 이상 그래도 뭐 메가바이트 중에서도 뭐 그래도 한 500메가바이트 정도 이상은 당연히 좀 돼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텍스트 데이터 500메가를 넘기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 또 막 데이터를 모으고 전처리하고, 사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커뮤니케이션 비용, 또 많은 추가 업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목적 위주로 가장 빠르게 칠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저는 탐색과 예측 분석보다도 두 번째에 있는 비교 분석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비교 분석 자체가 툴이 요즘에 너무 잘 나와 있고,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옵티마이즈만 하도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옵티마이즈 보면요, 지금 이렇게 원본 페이지와 대안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수정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제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됐는데요, 여기서 다양한 걸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분석장에 대한 이 이미지 있잖아요. 이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리프레시가 되는 게 아니라 제 유튜브로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눌러보시면 여기 지금 CDN, IMAP이라고 해서 지금 이 IMAP에서 제공하는 요 이미지 저장 경로로 이미지가 저장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 URL을요. 요거 소스 자체는 기본적이고 이제 소스에서 여기서 이제 지금 여기 살짝 안 보이는데 요소 편집을 하면 이렇게 HTML 수정 있습니다. 이렇게 값이 뜨게 되면요. 제가 실제 이 값에서 그냥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A 태그에서 이렇게 A 태그로 끝나고 이렇게 해서 제 유튜브 채널을 지금 이렇게 A 태그를 사용해서 넣었습니다. 그러면 적용을 해볼게요. 그리고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완료하겠습니다. 그럼 만들어진 이 대한페이지 1을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로고 버튼을 클릭했을 때 제 유튜브로 이동하는지 직접 확인해 볼까요? 지금 제 유튜브로 이렇게 이동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해볼게요. 사실 이 키워드 자체에서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키워드 자체에서 뭔가 전문성이 느껴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반대로 그래서 뭐? 그게 뭔데? 라는 의미를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 키워드를 모르시는 분도 있고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기에 제 비즈니스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고객분들은 저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키워드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가설을 만든 거예요. 저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키워드 자체가요, 저 문구 자체가요, 대문짝만하게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에 딱 들어오자마자 보이거든요. 중앙 배너 라인이에요. 저 텍스트를 보고 사실 이미지를 이 분석적인 비즈니스 홈페이지를 딱 보고 나서 이미지를 고착화시킨 후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계약 성사율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 이런 이론을 제가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제 이론이 맞으려면 저 스팬 영역, 저 인라인 컨테이너에 있는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텍스트는 당장 지워줘야 됩니다. 이거를 바꿔볼 거예요. 다시 요소 이렇게 텍스트 수정하는 것도 있고요. HTML 수정하는 것도 있는데요. 텍스트 수정으로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 조금 올드하긴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고객 만족 마케팅. 예를 들어 약간 기술적인 걸 언급하기보다는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의미를 여기다가 삽입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가 볼게요. 자, 두 번째 대안 바로 최선을 다하는 고객 만족 마케팅이라는 텍스트를 제가 삽입했습니다. 지금 텍스트가 바뀌신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지금 이 대안 페이지는 뭘 바꿨나요? 메인 카피라이트를 바꾼 대안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뭔가요? 로고의 이동 경로, 메인 로고의 이동 경로를 바꾼 대안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원본인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가중치가 33%, 33%, 33%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든 URL, 모든 홈페이지 이제 이 URL을 제가 베이스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실험 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데이터 영역 변수, 예를 들어 어떤 데이터, 뭐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데이터, 이런 전자상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 고객을 나눠보겠다라고 한다면 이 데이터 영역 부분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기술, 지리, 행동, 기기 카테고리, UTM, 매개 변수로도 쪼갤 수 있습니다. 그러니 UTM 정확하게 해주셔야겠죠. 예, 이렇게 UTM. 그래서 여기 보시면 UTM 캠페인 값이요. 같음이고요. 구글 에즈 이렇게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UTM이 이제 캠페인 값이 구글 언더바 에즈와 같습니다. 요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요렇게 이제 페이지 추가라는 것도 있지만 예,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하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목표 제 애널리틱스 데이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한 이제 연결하기 위한 보고서를 애널리틱스에 연결을 하고요. 목표값, 문의하기 값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최적화 도구가 설치됐는지를 확인하고요. 캠페인, 할당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0월 17일 8시 49분에 만료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작도 지금 시간대를 딱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33%씩 쪼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 저희가 이제 해보면서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은 아까 눌렀지만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시작을 했고 이제 이 데이터가 이 보고 영역에 점차 쌓이게 될 겁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 데이터는 많이 쌓일 거고요. 어떤 값이 어떤 값보다 이렇게 들어온 방문자가 한 명 점점 쌓일수록 어느 쪽에서 전환이 더 많이 발생하는지 확인이 될 겁니다. 뭐 이렇게 작업이 되고 나면 이후에는 뭘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실제로 의사결정자에게 보고하고 의사결정자는 결정을 내려서 값을 바꾸겠다. 즉 홈페이지에 어떤 것들을 어떻게 바꾸겠다.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의사결정자, 개발자와 논의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개발자가 아니다 하시더라도 CSS, CSS는 사실 그렇지만 HTML, 자바스크립트 이 두 가지의 이제 그 웹 코딩 언어 요 두 가지 정도는 사실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게 마케팅을 하시면서도 A/B 테스트를 하시면서도 굉장히 수월하실 겁니다. 내용 확인해 주시고요. 이 세팅과 관련된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영상으로 촬영을 해드렸고 이 진행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는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십시오.